자, 이번 교환은 초급, 이것도 초급이네요. 초급 단계 문법인 고나서를 활용한 교환입니다. 여러분 고나서 아시죠? 고나서. 여기 앞에 선행하는 단어 뒤에 후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선행하는 단어가 먼저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를 할 때 행위 간의 사건 행위 간의 선후 관계를 얘기할 때 고나서를 쓰죠. 그리고 같은 말로 고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뭐 비슷한 말로 은, 후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나서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 일과표 주고 어떤 할 일을 묻고 대답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적절한 것 같고요. 기능도 괜찮은 것 같고 학습 목표도 좋습니다. 자,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흐엉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환을 쓰실 때 질문을 한꺼번에 2개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학생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답안처럼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턴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흐엉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바다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학생의 말을 교사가 한번 받아치면 좋겠죠. 아, 흐엉씨는 지난 주말에 바다에 갔어요. 좋아요. 흐엉씨, 그럼 바다에 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바다에 가니까 시원했어요. 아, 흐엉씨는 바다에 가니까 시원했어요. 이렇게 좀 턴을 나눠서 하나씩 말하고, 또 학생이 말할 때는 교사가 한번 되받아 쳐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받아 쳐주면 좋은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의 말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중점으로 삼고 있는 문법들을 다른 학생에게도 한 번 더 인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혹시 발음이나 억양, 또 적절하지 않은 어휘나 문법 사용이 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교사가 이렇게 다시 되받아치면서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는 학생에게 질문한 다음에 학생이 대답하면 그것을 한번 되받아쳐주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턴을 조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문법인 고나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연계되면 좋겠죠. 아, 흐엉씨는 지난 주말에 바다에 여행 갔군요. 그러면 저도 선생님도 지난 주말에 여행 갔어요 하면 조금 연계되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도입부와 전개를 연계 꼭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모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교환이라면 이왕이면 도입부터 전개 마무리까지가 하나의 이런 어떤 흐름대로 통일성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지난 주말에 여행 갔어요. 아침에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옷을 입어요. 이러면서 고나서를 한번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옷을 입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고나서 배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나서를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PPT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고나서는 사실 선후의 어떤 사건과 행위의 선후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나 동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적절한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이를 닦다, 그리고 해서 연결해서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다. 이렇게 하면 사실 더 다른 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좋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책을 읽다, 그리고 음악 듣다, 책을 읽고 나서 음악을 듣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나서의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나서의 조합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 고나서는 사실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규칙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초급 단계니까. 네, 뭐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합을 설명한 다음에는 보통 조합의 연습 문제가 워크북에 있으면 간단하게 선행하는 단어와 목표 문법을 이렇게 연계해서 쓰는 거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나서를 할 때에는 항상 앞에 아마 고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고나서와 의미가 같다 라는 것을 어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런 예문에서 뭐 하나 예문이 또 추가로 제시된다면 이렇게 나서를 빼고 그냥 읽고 음악을 듣다 이렇게 하나 제시해 줘서 아, 고나서랑 고랑 쓰임새가 같다 이런 것들 하나 비교해서 유사 문법을 보여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말하기 활동이 이어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연습이나 활동은 많이 있어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연습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풀게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로 줘도 될 것 같네요. 앞부분에. 자, 그리고 이 연습 문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떻게 시키는지 설명하는 발화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 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묻고 대답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뭐 뒷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걷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딱 쓰신 게 이렇게 일과표인데 사실 고나서의 가장 전형적인 활동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거 보면서 말하기. 그래서 고나서뿐만이 아니라 뭐 고도 있고요. 기 전에, 은 후에. 이 문법들은 다 이런 일과표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도 좋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을 한 번 더 써주면서 마무리 인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환을 구성하시면 아주 고나서의 교환으로 충분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